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시절 원우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쿠나입니다. 오늘 조금 음향이 다를 수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아껴보려고.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. 사실은 저희 이제 비디오 영상 촬영이랑 이런 거를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좀 네. 저희가 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. 네. 혹시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어떻게 지내셨어요, 조 셰프님 그동안? 한 달 만이죠, 저희. 한 달 동안에 설날 때 뭐 하셨어요? 설날 때 집에 있었어요. 집에 있다가 제가 저희 그 외할머니 모시고 와서 집에서 좀 있는데 네네네. 제가 이제 조카가 생겼거든요. 맞아요. 요새 인스타그램에 되게 자주 등장해요. 네,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제 조카를 주로 보면서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제 조카가 2023년 12월생인데 네. 이제 그러니까 아직 100일도 안 됐죠. 100일이 안 된 거네요.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. 얼마나 귀여울까.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외조모께서 1922년생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무려 10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 두 한 세기에 그 두 피조물이 제 앞에 이제 피사체로 있는데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. 재밌다. 어때요? 그 조카라는 존재가 처음 이제 생긴 거잖아요. 이게 제가 원래 조카 바보가 되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, 이제? 근데 저는 원래 애기들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쵸. 3세 이하의 아이들은 제가 별로 상대를 안 했었어요. 만 3세 정도부터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놀아주고 했었는데 걔네들은 말이 통한단 말이죠. 근데 이 3세 이하의 완전 갓난쟁이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. 그리고 게다가 요번에 제가 최근에 안 건데 얘네들은 지금 시력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지하지 못한대요. 그러니까 주로 검은색과 흰색 정도만 구분이 되나봐요.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가야 조카의 눈에 가장 잘 띄인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를 안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아이를 많이 안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목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늘 조심스럽게, 늘 두렵게 그렇게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. 이 아이를 보니 나도 아기를 막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? 그런 생각은 제가 유아부 선생님 할 때도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낳고 싶다. 내 아기가 있으면 더 좋겠다.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뭐 이제 요원한 지금 현실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카니까 그래도 같은 피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랑 또 다를 것 같아.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고 계시군요. 저는 설날 연휴 동안에 좀 아팠어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네, 되게 처음엔 코로나인 줄 알았거든요. 또 세 번째로 이제 코로나를 걸리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자가 키트를 아무리 해봐도 계속 음성이 나오고. 코로나가 아니에요? 네, 한 3번 이상 해봤는데도 계속 음성으로 나와서. 근데 이제 그 연휴 지나고 나서 사실 고비가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는 바로는 그 자가 키트가 뭐 끝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.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다 지나고 나서 했던 거고 이제 연휴 동안에는 완전히 그냥 뻗어 있었어요.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 이번에 녹음 준비하는 영화들 보고 그렇게 보냈다 보니까 좀 너무 아까워요. 이게 제가 설날 연휴는 이렇게 한 번씩 서울에 있는 경우에 긴 연휴에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한 번씩 산책을 하거든요. 그러면 되게 서울시가 텅 비어있는 귀중한 그걸 볼 수 있는 그건데 이번에 그걸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해야 될 일들 사실 호시절 영상도 좀 편집할 게 남아있고 사실 글도 써야 될 게 남아있고 이런데 그런 걸 전부 못하고 좀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덕에 이제 충전이랄까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비축된 것 같긴 한데 독감일 수도 있겠네요. 독감이라는 것 같기도 해요, 진짜.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근데 일단 낫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전 100%는 아닌 그런 상태로 이제 오늘 나온 거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. 조 셰프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 그 야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야구 이제 다음 주에 첫 경기를 하죠. 이제 시즌 개막. 시즌 개막. 하는. 그 혹시 뭐 이렇게 선발로
라인업 같은 게 좀 대충 선발 라인업은 저희는 뭐 무조건 일단 출전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리스트에 올라요. 선발 네. 리스트에. 왜냐하면 딱 9명만 오기 때문에.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. 그 포지션이 뭘로 하느냐의 좀 차이일 뿐이지. 네, 뭐 투수로 투수도 아마 하긴 하겠죠. 근데 뭐 이제 그게 제가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 저는 이제 불펜이나 네. 아니면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제 너무 지치면 네. 제가 뛴다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뛸지라도 실제 본 이제 에이스 플레이어는 저 다음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한 1, 2이닝 정도 땜빵하기 위한 네, 그 정도 수준만 버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지금. 이 연휴 동안에도 그렇고 전후로도 우리나라 또 시끌시끌한 뉴스들 많았잖아요. 그렇죠.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아시안컵 아닐까요? 제일 큰 거는 역시 네. 아시안컵 혹은 뭐 그러니까 그 경기 결과라기보다는 그 경기를 둘러싼 선수들의 이야기 그렇죠. 같은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시안컵 그리고 요새는 의사 파업? 그쵸. 이 가장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총선 시즌으로 가고 있는 네. 뭐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. 이제 근데 뭐 아시안컵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호감형 선수였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. 나락으로 가고 있죠. 나락으로 가고 있달까?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영화랑 좀 전 유사점이 좀 있는 것 그러네요.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러네요.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랑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로 그러시죠? 넘어가 볼까요? 네,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영화 얘기. 일단 뭐 제가 먼저 주발권하는 영화부터 한번 네. 얘기해 볼까요? 무슨 영화죠? 네. 다루려고 하는 영화는 2023년 2월달,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에 개봉한 그러네요. 네. 타르라는 영화입니다. 뭐 넓은 의미에서 예술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조금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영화 제목 표기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TAR 타르라고 해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이 TAR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알파벳을 굳이 이제 정식 제목에 표기를 한 이유가 사실 영화 제목 영화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. 오. 네,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.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다고 작년 이맘때쯤에도 맞아요. 네, 호 시절에서 한번 소개를 하셨었죠.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셰프님이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냥 발굴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저희 2024년 2월 발굴 영화 첫 번째 네. 타르로 결정을 해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뭐 아주 간략한 네. 줄거리 소개를 네.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. 이 영화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마 그쵸. 네, 보실 수 있을 거고 유튜브로도 뭐 이렇게 대여군 구매로 맞아요. 네, 이렇게 뭐 별로 비싸지 않게 네.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. 이번에 이 영화를 이제 작년까지 그냥 제가 한 번 봤던 거고 네. 이번에 발굴 준비하면서 한 두세 번을 더 봤는데 네. 다행히 또 조금 새로운 포인트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선 전반적인 영화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이야기예요. 클래식 음악. 네, 클래식 음악, 고전 음악계에서 네. 이제 가상의 인물 리디아 타르라고 하는 네. 여성 지휘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. 이 가상의 인물 리디아 타르는 쉽게 말해서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뭐 스펙 끝판왕 같은 존재라고 그렇죠. 생각하시면 돼요. 영화 내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첫 여성 상임 지휘자라고 네. 하는 일단 큰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뭐 영화 안에서 보시면은 한 사람의 그 음악가가 쌓을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맞아요. 어떤 그런 명성을 다 이렇게 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고 게다가 또 여성이기도 하고 네. 또 왜냐면 이 클래식 음악계도 어쨌든 남성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. 권력 구조가 이동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되게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이제 성 지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레즈비언인 맞아요. 거예요. 그래서 성적 취향이. 그래서 여성 그 동성애 이제 뭐 부부 혹은 뭐 애인 그렇죠. 부부 이런 느낌으로 이제
아이도 하나 기르면서 입양을 했죠. 네,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새 이제 모녀의 네. 이야기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 리비아 타르가 정말 영화가 시작하면은 뭐 이 기세 좋은 이 젊은 여성 지휘자의 아주 고점에서 정말 인생 전성기에서부터 그렇죠.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정말 위풍당당하고 또 그런 한편으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네. 와, 저 사람한테 진짜 잘못 걸리면 진짜 음.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 맞아요. 정도로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고 막 그런 정서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이렇게 언론인들과 대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. 정확하게는 이제 구스타프 말러의 뭐 교향곡 5번을 녹음하기 직전에 네. 그 상황에서 또 회고록을 출판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어떤 예술론 같은 거를 되게 피력을 하면서 네. 본인이 7년 동안 뭐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제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예술이란 어떤 거다 뭐 말러의 인생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. 이런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구스타프 말러 녹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관계들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이 리비아타르의 개인 비서 프란체스카인가요? 그렇죠. 그런 인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중간중간 그릴 수 있는데 뭔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의미를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 채팅 같은 게 나와요. 맞아요. 그리고 뭔가 이 리비아타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크리스타라고 하는 어떤 한 번도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어떤 인물로부터 연락을 좀 피하고 있다. 그 여성과 뭐 어떤 사연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뭐 영화를 보시면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리비아타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좀 주변의 여성들을 착취하는 네. 성적으로 착취하는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상당 부분 본인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데서까지 좀 관여를 시키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그 협연자를 뽑는 과정이라든지 그렇죠. 다음 공연 그 레파토리를 뭘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 레파토리 상에서 솔리스트를 누구를 쓴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리디아 타르라고 하는 그 본인의 그 명성과 그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좀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본인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덜미를 잡히는 역풍을 맞는 거죠. 역풍을 맞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영화 내내 거의 뭐 3시간 가까운 영화 러닝타임 동안 쭉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런 과정에서 같은 이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하면서 자신과 함께 결혼한 사이 뭐 애인 사이인 이 샤론이라고 하는 여성과의 갈등 관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. 또 입양한 딸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자 그 학교로 직접 몸소 찾아가서 그 가해 학생으로 아마 추정되는 네. 그 꼬마의 여자애를 또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라면 상당히 저돌적인.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혹은 그런 저돌성을 이용해서 또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겠구나. 라는 거를 좀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맞습니다.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쭉 2-3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뭐 연출이나 그 다음에 뭐 내용도 뭐 상당히 재미있고 나중에 가서는 뭐 정말 이 리디아타르가 아주 완전히 이제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장면들. 그렇죠. 뭐 그래서 자기 자리를 그 치고 들어온 새롭게 자신의 몰락 이후에 새롭게 베를린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취임한 사람을 한테 뭐 폭력을 휘두르는 네. 뭐 이런 장면까지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동양의 뭐 그냥 가상 국가로 나오는데 아마 뭐 태국이나 몽골 정도에 해당하는 뭐 그런 느낌의 그 이제 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느낌. 뭐 그런 느낌의 네.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게임 음악을 네. 이렇게 뭐 지휘하는 네. 되게 이제 그런 장면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장면이 조금 약간 동양 문화권을 좀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. 처음에 이렇게 네, 봤을 네, 때는 네. 서양권에서 나락으로 가는 사람도 이제 뭐 동양에서는 뭐 되게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가 뭐 그런 거라면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. 네,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는 그렇게 본인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타르가
리디아탈가 상당히 진지하게 그 게임과 맞습니다. 그 지휘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게 또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술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. 네. 다만 이제 그 본인이 뭐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사람의 하나로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이랬던 건 또 분명한 사실이고 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인물의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 영화가 좀 다루고 있구나. 다만 이제 우리 이 리디아탈가 추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들 중에는 물론 당연히 타르가 지금까지 했었던 본인의 업보에 의해서 그 역풍을 맞는 거지만 줄리어드 음대에서 강의한 영상 같은 건 사실 되게 악의적으로 편집돼가지고 그렇죠. 네. 타르를 이렇게 보내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짜깁기 된 영상 때문에 또 더 피해를 보는 면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현대사회가 한 인물을 정말 나락으로 보내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.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은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초반에 리디아타르가 되게 그 언론인이랑 같이 뭐 부산 말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줄리어드 음대에서는 또 바흐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.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예술 음악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재미있었어요. 그래서 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연극 레드를 좀 이렇게 볼 때 그렇죠. 느껴지는 그런 면이 좀 있네요. 그런 좀 되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혹은 그 연극을 보고 있으면 내가 되게 뭔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듯한 그런 면은 상당히 좀 지적인 구석도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상당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네. 또 잔잔한 또 클래식 음악이 쭉 깔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사실 뭐 거의 혼자서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 이 케이트 블란쳇이라고 하는 대배우의 이 리디아타를 연기하는 이 모습, 이 연기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. 이 영화에 대한 뭐 매력은 충분하지 않겠나.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뭐 언제 어느 때 보셔도 이 영화는 정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다만 조금 러닝 타임이 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늘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. 너무 길게 이제 저 얘기를 저렇게 길게 뭐 할 얘기인가? 라는 생각이 뭐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이제 저의 이 추천을 한번 믿어보시고 넷플릭스에서 혹은 뭐 유튜브 혹은 다른 OTT에서 이 영화 타르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혹은 소개를 드려봅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